화려한 볼거리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의상과 볼거리를 안겨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편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였다면 2편은 팍팍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데이빗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만나볼게요.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셔서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년 만에 속편인데 벌써 그게 20년 전이었군요. 요즘에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바로 첫 주부터 흥행몰이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개봉 첫 주말 성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흥행할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전 세계 흥행 수익이 2억 달러를 첫 주말에 바로 넘어버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나 에밀리 블런트 이런 그 배우들이 출연했던 전작들과 비교해서도 이번 영화의 첫 주말 성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이게 20년 만에 속편이다 보니까 1편도 워낙 그 당시에 흥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편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샌드위치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계속해서 뭐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면서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어서 100만 관객을 벌써 돌파를 했고 1편도 사실 그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100만, 120만, 130만 그 정도 관객이었거든요. 1편 못지않은 인기를 한국에서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앤 에서웨이가 입은 옷만 해도 40벌이 넘을 정도로 패션을 보는 즐거움이 쏠쏠한 영화인데요. 또 뉴욕과 밀라노 같은 도시들을 보는 재미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정말 충분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시리즈 얘기할 때 볼거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편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볼거리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제 1편에서는 뉴욕을 무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옷이 사람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앤드리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래는 이제 패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패션에도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기 커리어를 키워가고 그 패션지 조직 안에서 이제 정말 환골탈태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장소도 여러 도시를 바꿔가면서 패션의 뭐 중심지들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볼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역시 이 뭐 화려한 패션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부터 사실 되게 이례적으로 브랜드 이름이 아예 그 브랜드명이 되는 경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영화들 중에서 패션 브랜드의 뭐 창립자 아니면은 뭐 대표 디자이너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작품도 브랜드 이름을 맞아요. 예, 이렇게 제목에 쓰지는 않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답게 이제 그런 뭐 화려한 패션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다 보면 대사로도 이 브랜드 명품 브랜드 명들이 막 언급이 이제 자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등장하는 소품이나 이런 뭐 벨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 신발 이런 것들도 다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1편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뭐 제작 환경상 뭐 물론 영화에 굉장히 많은 뭐 명품들이나 의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 소위 PP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협찬을 많이 못 받았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번 2편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뭐 온갖 브랜드들이 아예 명칭이 엄청 많이 맞아요.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장 전체가 아예 뭐 배경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패션쇼가 아예 이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편보다 볼거리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면이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들이 너무 좋은 PPL 영화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원래 원작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동일 소설이 있습니다. 네. 로렌 와이스버거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가 이제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일을 했던 잠깐 했었다고 예. 하죠. 근데 예.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썼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이 런웨이라고 하는 매체의 편집장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가 안나 윈터를 직접적으로 모델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미란다. 예, 네, 네. 출간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워낙 소설도 인기였으니까 그랬지만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안나 윈터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네. 브랜드들에서는. 거물이니까 어쨌든. 예. 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나 윈터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세계 뭐 몇 대 패션쇼, 뭐 파리, 뭐 밀라노 이런 패션쇼들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금발 단발머리 여성이 안나 윈투어라고 하는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희화화했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1편 때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몸을 사렸다고 한다면 네. 예.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나 윈터가 이걸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좀 호의적인 식으로 인터뷰를 처음에는 약간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루머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네, 일단 메릴 스트립이 자기 연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원래도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브랜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엄청나게 기대했었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미디어 산업 변화 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강조되더라고요. 그렇죠. 1편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칭리 소설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 이제 류의 소설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영화에서도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한때 인기를 많이 얻곤 했었거든요. 이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로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같은 그쵸.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편을 봤을 때 그때 좋아했던 어떤 느낌을 다시 회상하거나 불러일으키고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조금 그 기대가 빗나갔을 수는 있겠다.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직장 환경 내에서는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더 중요시되다 보니까 패션의 볼거리가 물론 아까도 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션계에 대한 1편이 보여줬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덜 보여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2편은 방향성은 완전히 1편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은 2편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네. 원작자가 1편만 썼어요. 그렇죠. 2편, 소편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워낙 소설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속편을 쓰는 게 작가로서도 이득일 테지만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칭리
칙릿이라고 부르는 요 장르의 흥망성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칙릿이라고 하는 장르가 급부상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성들이 이제 뭐 결혼보다 자기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급전개되는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칙릿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젊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여성의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대가 주인공인 경우는 이제 사랑과 학교 생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인기를 얻다가 이 장르가 쇠락하고 이제 굉장히 급부상했던 이 특히나 여성 독자들이 많은 장르라고 하면 도메스틱 스릴러라고 해서 그 나를 찾아줘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스릴러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집 안에서 보통은 이 닫힌 문 안에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동네에서 돈도 잘 벌고 예쁘고 잘생긴 부부가 사는데, 저 집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고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용의자야.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거 어디에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이 커리어와 양립하면서 쌓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같은 느낌이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좀 어두운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칙릿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지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 브랜드 가치로서의 영화가 여전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제작진이 이 2편을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를 선망하는 마음입니다. 입고 싶은 거죠. 네. 너무너무 화려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그 세계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1편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면, 20년 동안의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그 선망했던 세계에도 이제 뭔가 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영화의 선택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치 이렇게 바뀌었지 더 이상 똑같을 수는 없지 하는 부분에서의 좀 깨달음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분은 이거 옛날에 약간 놀이공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영화 볼 때. 맞아요. 예, 재밌는 거 진짜 많고, 옷 바꿔 입고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때 이 옷이 어느 브랜드의 무슨 옷이고, 맞아요.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볼거리가 되던 시대를 즐겼던 분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와서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하면 너무 씁쓸하잖아, 같은 느낌이어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편의 그 앤디의 성장서사 보면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맞아요. 느낌도 좀 있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게 그렇죠. 이제 패션에 무지했던 맞아요. 예. 한 사회초년생이 네. 그렇죠. 네. 아니 이 런웨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설정에서 보면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회사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회초년생이 저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당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쵸. 그냥 덜컥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리어를 막 쌓다가 나중에는 나는 또 미란다처럼 살지 않겠어 하고서 훌훌 떠나버리는 그 이야기가 약간의 판타지가 없잖아 있었다면, 이번 영화를 보면서의 또 어떤 판타지가 있었냐면,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어려워지고 맞아요. 모두가 쇠락하고 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저렇게 끈끈한 동료애를 갖고 또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좀 좋은 어떤 자본가를 만나서
이게 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스토리 자체가 이게 2편을 보면서도 약간의 이게 변화했어도 여전히 약간의 판타지는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은 자본가가 형용 모순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좋은 자본가가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예, 정말 그 이제 2편 요즘에 화제가 되면서 OTT 플랫폼에 이제 1편들이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데. 그거 보면은 와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저렇게 했다가 감옥 가겠다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란다 편집장이 1편에서 보여줬던 그 직장 생활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맞아요. 행동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또 캔슬 컬처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면 아예 이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 평판을 깎아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란다 편집장은 그런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고 맞아요.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아예 그 수석 비서가 옆에 붙어가지고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회의 시간에 미란다 편집장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단어 뭐 그 어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약간 시대 변화상을 좀 대변하면서 1편에 우리가 되게 멋있는 직장 상사처럼 보여졌던 그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 오싹한 데가 있는 거죠. 갑질 상사. 맞아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각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뭐 여기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무엇이 바뀌었나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대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안나 윈터입니다. 이 작품은 참 신기한 게 1편을 보면 소설하고 이제 영화를 비교해 보면 소설에서는 안나 윈터의 그 캐릭터를 반영한 미란다라고 하는 편집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훨씬 더 비호감이에요. 네. 그 작가가 자기 경험을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 짧은 직장 생활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빨리 나왔겠죠. 네, 미란다라고 맞아요. 네.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음을 약간은 좀 시큰둥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 선악 군어가 좀 나뉘게 쓰인 작품인데 이거를 영화를 하면서 제작진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미란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편집장 캐릭터는 되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보다 보면 야, 저런 상사 밑에서라면 배울 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성공한 여자도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안 도와주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을 잘 불러일으키는 인물로서 이 메릴 스트립의 미란다 프레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그 왕좌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해맑게 당당한 이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조심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매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런웨이 같은 잡지만이 아니라 뭐 잡지, 뭐 방송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팀이 한국에 와서 진행한 행사들을 보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안 나갔어요. 네, 전부 다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이 콘텐츠가 잘 알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이 영화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맞아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하게 만드는 부분이 참 많은 영화였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앤디가 20년 동안 뉴욕에서
이 1편 영화 끝난 이후에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저널리스트로서 탐사보도 매체의 기자로서 20년 동안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네. 굉장히 큰 기자상을 수상하는 그 와중에 자기 부서가 통째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해고가 당하면서 근데 예. 심지어 그 해고를 그냥 문자로 통보받으면서 이 앤디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 시상식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으로 사실 영화가 시작하다 보니까 미디어 종사자들이 보시면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맞아요. 할리우드의 해외 언론 평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평점을 좋게 준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속속 보이는데 데이빗 플랭크 감독과 각본가 엘린 브로시 맥케나가 다시 힘을 합쳤다고요? 이 1편의 연출을 맡았던 데이빗 프랭크 감독 그리고 1편에서도 역시 각본을 맡았던 이 엘린 맥케나 작가가 이번에도 모두 같이 참여를 했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그 제작 과정이 있었는데 이 로렌 웨이스버거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그지의 비서로 근무했던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밖에 맞아, 안 1년도 됐어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소설이 너무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그지 입장에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너무 큰 성공을 했고 그랬죠. 그 한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보고지에 당시 이제 같이 일했던 이 웨이스버거 작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맞아요. 나왔어요. 한 것도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소설을 쓸 거야라고 하면서 네. 근무 시간에 소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서로 빌런이었던 다른 거죠. 그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우리가 모두 1편만 소설이 있는 줄 알았는데 2편, 3편도 썼더라고요. 근데 2편, 3편이 전부 다 이 출판 시장에서도 외면받았고. 예, 외면받았고 재미 역시도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2편, 3편에서는 이 웨이스버거 작가가 이 에밀리와 앤디를 독립을 시켜서 그러니까 런웨이에서 다시 이제 다 퇴사를 하고 독립을 시켜서 웨딩 잡지를 창간하게 한 다음에 둘이 성공을 시킨다. 그리고 앤디는 재벌 2세와 결혼을 시킨다. 이런 식의 전개들을 정말 판타지가 펼쳤대요. 됐네요. 근데 2편, 3편이 더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작가는 아예 2편 그 소설과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을 하는 셈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식의 참고가 있었을까 비교해보면 2편에서는 에밀리가 그러니까 앤디와 라이벌이었던 에밀리가 뭐 1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직장 생활을 잘 하나 싶었더니 2편에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란다 편집장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디올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어떤 뭐 매장 총괄, 브랜드 네. 총괄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그 에밀리가 재벌과 연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설정이 있는 걸 보니까 2편, 3편에서의 소설에서의 어떤 아이디어 정도는? 아이디어를 조금 차용해서 접목을 시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2편, 3편 소설과는 어쨌든 이번 영화는 완전히 다른 맞아요. 결을 그러게요. 갖고 있습니다.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줄거리 살펴볼까요? 전편에서 런웨이 매거진 편집장 비서로 일했던 앤디는 이후 지난 20년 동안 뉴욕에서 기자로 살아왔는데요. 올해의 기자상 같은 큰 상도 받고 경력을 잘 쌓아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런웨이 매거진에서도 어떤 보도 관련 사고가 터져서 대중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런웨이 매거진의 이제 회장이 마침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언론인 같은 걸로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앤디를 회사로 스카웃을 시켜서 이 매체로서의 위상을 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자라는 얄팍한 이제 수를 쓰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앤디는 20년 만에 런웨이 매거진의 에디터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란다가 굉장히 좀 변해 있어요. 옛날에 그 미란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행동하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세상이 변화한 만큼 이 잡지 환경도 좀 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앤디는 자기를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미란다를 위해서 도와서 이제 회사의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되고 어떤 특종도 잡아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1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을 했는데요. 20년이 지났음에도 참 관리들을 잘했더라고요. 그게 참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정말 영화만 보면 20년인 걸 전혀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없는 네. 뭐 한 5년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참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와서 그 1편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패션이 여전히 굉장히 힙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유행의 최첨단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뭐 앤드리아가 입는 옷, 미란다가 입는 옷, 다 지금 봐도 그냥 지금 찍은 영화라고 해도 그렇게 약간 큰 문제가 이번 없는 영화는 거죠. 대놓고 네.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쵸. 너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멋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봐도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패션을 다루는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소양이 아니었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우들이 일단 외모적인 면에서 여전히 그 자신의 전성기를 보내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예,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이 이 영화 1편 출연 이후에 또 자신들의 커리어도 완전히 또 다른 레벨로 성장을 해서요. 맞아요. 모두가 더욱더 탑스타가 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개런티나 이런 것들도 출연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앤디와 미란다는 우리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합성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맞아요. 정도로 와 이제는 2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로서도 예, 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미란다가 뭐 1편의 카리스마가 많이 꺾인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또 이제 근육이 때문에 소화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란다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그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쓸쓸함과 회한 같은 게 메릴 스트립을 통해서 정말 잘 구현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전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정말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고 화려하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런웨이가 옛날만큼 많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만큼의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력은 굉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란다가 겪게 되는 어떤 심정적인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로 대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참 잘 표현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대사 중에 정말 이 캐릭터의 까칠한 대사를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사 같은 게 너무 웃기면서도 좀 슬픈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패션지 하면 september 이슈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 호가 이제 굉장히 좀 힘을 실어서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 september 이슈에서 다뤄지는 어떤 뭐 브랜드나 어떤 뭐 의상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 해에 유행을 미리 이제 선도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뜻으로 september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미란다가 극 중에서 이 september 이슈가 이제 광고가 주니까 잡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야 이렇게 줄어들다가 내가 이 잡지로 치실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정말 진짜 미란다다운 네. 정말 매운 멘트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캐릭터의 어떤 그 결이 되게 잘 2편에서도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1편에서 아주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자기가 출근해서 문 앞에 있는 비서들한테 코트 벗어 던지는 거. 네. 그게 1편에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 2편에서는 코트를 자기가 직접 정말 낑낑대면서 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앤디가 아니 미란다가 코트를
직접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사실 앤디 입장에서도 20년차 저널리스트인데도 그런 미란다를 좀 여전히 좀 봐주면서 보는 게 약간 캐릭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1편에서의 그 인물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2편도 그런 게 이제 좀 우리가 왜 장점이었던 것 아버지 같아요. 뒷모습 보고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짠할 때 진짜 그런 그런 것 느낌인 같아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September issue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9월호라는 뜻이잖아요. 네. 잡지의 9월호인데 이 안나 윈투어가 보그의 이제 편집장을 맡으면서 만든 September issue가 정말 전설적인 책이에요. 엄청나게 두껍고 화려해서 그 September issue라는 말 자체도 정말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악마는 프라다 1편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에서 안나 윈투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강해진 거죠. 그랬죠. 저렇게 자기만 알고 아랫사람들을 무슨 하인 부리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무슨 미출간 해리포터 원고를 받아와라.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읽히고 맞아요.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미란다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게 또 있냐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왜 심기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눈치껏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맞아요. 맞게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해라. 그거 가져와라고 하면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일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 미란다가 그려지면서 안나 윈투어도 그런 사람이야 같은 인식이 막 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패션계 종사자들은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개봉하고 몇 년 지나서 September issue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그렇군요. 실제 September issue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그 편집부에서 이 한 권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아예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September issue라는 것의 상징성, 그 다음에 이 안나 윈터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란다 역시도 이 자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앤디 보조로 등장하는 중국인 캐릭터 친저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도 살짝 있었죠. 네, 이게 예고편에서 이제 보통 그 영화의 이제 장면들 중에서 좀 이제 회자될 만한 장면들을 좀 미리 선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장면에 이 중국인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캐릭터가 이제 에디터이고 그 보통 이제 편집부에서 에디터들도 이제 연차 순으로 이 뭐 직책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일종의 그 막내뻘의 에디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에서는 별로 행동을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 자체가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뭐 칭챙총 이런 네. 표현을 연상시킨다. 네. 고 해서 이름 자체를 왜 저렇게 지었느냐. 근데 저도 보면서 이 디즈니라고 하는 그 디즈니 산하에 있는 20세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스튜디오가 이런 거 하나도 왜 필터링을 못했을까라는 그러게요. 의구심을 갖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 캐릭터들도 어떤 그 인종차별 요소로서 소비가 되지는 않아요. 그 나름 그래도 다 스토리가 각자의 있죠. 스토리가 예. 부여를 또 해줘서 성장하게끔 만드는데 그래도 약간 섬세하지 못한 면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름 하나에서도 그런 네. 아쉬움은 좀 있어요. 또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서 아마 국내 팬들은 참 반가웠을 텐데 문가영 배우와 NCT의 도영이 깜짝 출연하거든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요? 뭐 이 두 사람이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서 잠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글로벌 앰베서더로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요새는 맞아요. 이런 워낙 많이들 탑스타들을 활동하니까. 많이 기용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출연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 사실 속편 나왔으니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전 세계의 관객을 생각해서 그렇죠. 예, 일종의 현지화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이 캐릭터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지를 다시 그렇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는
배우들이 아시아 투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혹은 그 안에서 이 정도의 필터링이 될 정도의 문화가 아닌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 1편에서는 제작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안나 윈터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 그 뭐 지젤 번천 같은 모델도 1편에서 카메오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영화의 1편에 그 발렌티노 디자이너였던 그 발렌티노 가라바니 그리고 지젤 번천 요 두 사람 카메오가 사실 전부였거든요. 네. 근데 2편에서는 아예 이렇게 그냥 브랜드 패션쇼의 한 장면이 통째로 들어가고 그 현실적이기도 하죠. 네, 요즘. 그렇죠. 예. 이 패션쇼가 보통 이제 쇼도 하지만 그 중간에 무대 공연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쇼를 진짜 쇼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디 가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미란다와 편집장과 레이디 가가가 모종의 이제 과거에 어떤 사연이 또 있었고 또 화해를 하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서 아예 레이디 가가가 또 등장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뭐 한국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같은 게 다 이 같이 뭔가 협업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다 해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네. 카메오 출연은 아니고 이제 브랜드에서 다 그쵸. 이렇게 같이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이제 출연이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화려한 직장 생활은 없다.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이 해피엔딩이거든요. 모두가 승진하는 그런 해피엔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직장 생활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씁쓸하게 해봤습니다. 네. 영화에서나 가능한. 네. 저는 여전히 브랜드는 힘이 세다. 네. 제목에 나오는 브랜드 이름이 여전히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매체의 힘은 약해진다고 해도 이 브랜드가 가진 영향력과 그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하구나. 예, 아무리 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저 브랜드만큼은 참 오래가는구나. 살아남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 데이빗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시내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